독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이게 거짓된 사람들. 그래요? 일기 선생님이구나, 독자가. 하긴 그러네. 독자가 선생님인 거, 글이 일기인 거예요. 되게 슬프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단편소설을 썼다라고 하면, 내가 단편소설을 쓰는데 그 단편소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소설이다라고 하면 독자가 친구들인 단편소설인 거고, 내가 이거를 웹툰으로 그리겠다라고 하면 뭐 10대, 20대 젊은 사람들, 핸드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 거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넷플릭스를 주로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일 뿐인 거거든요. 저는 이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막 할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작가님은 어떻게 만화를 그리시다가 갑자기 수필을 쓰셨나요? 그리고 수필을 쓰다가 어떻게 갑자기 드라마를 쓰셨나요? 드라마 쓰다가 어떻게 갑자기 영화를 쓰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매 한 가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다 똑같이 이야기라고 접근을 해요. 이걸 어떤 특정 형식을 가진, 그 형식에 얽매여서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듣는 사람이 재미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필은 이를테면 짧은 이야기인 거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긴 이야기인 거고, 영화라면 한 2시간 정도짜리 한 번에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고, 드라마는 1시간짜리로 6번을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고,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 심플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배웠어요. 배우다 보니까 약간 전공자의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에서 배운 게 있고, 내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고, 내 스승한테 배운 게 있어요. 영화는 이러이러해야 돼. 드라마는 이러이러해야 돼. 만화는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이를테면 가이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초 직장이 두산 엔진의 재무팀에 입사를 했어요. 전혀 상관없죠. 거기 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이번에 삼성 화재로 들어가서 영업직으로 또 들어갔어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래는 로스쿨을 가려고 또 회사를 그만뒀다가 로스쿨도 떨어지는 바람에 만화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머릿속에 제약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급속도로 흥미를 잃고 있어서 그냥 좀 가벼운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기죠? 어디지? 뭐죠? 이거 안 되는데? 됐다. 네. 안 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원을 켜야 되는구나. 전원을 어떻게 켤까요? 여기 있구나. 켰어요. 됐다.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야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못해도 상관없어요. 가운데 친구, Enjoy Today, 오늘을 즐겨라라고 써있어요. Enjoy Today. 그렇구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게 대답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구청장님도 아마 대답을 못하실 거기 때문에. 소통이요? 그죠? 이거는 대화로서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야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듣는 대상이 있다라는 걸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때요? 이야기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어때요? 듣는 사람은 고문이죠.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고문인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재밌어야 좋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그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하나는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비중이 좀 다를 수도 있죠. 남이 해주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저 살면서 되게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되게 잘 지어내요. 근데 이게 살면서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세상에 작가가 되니까 거짓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돈을 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거짓말을 너무 진짜같이 한다고 막 감탄을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거짓말 잘한다고 지금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아닌 저같이 이제 픽션으로 지어내는 경우에는 이라는 건데 제가 이야기도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는 듣는 사람이 재밌어야 돼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러져 버렸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늑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장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호러가 되는 거거든요. 미스테리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나무인데 나무 밑을 바라봤더니 100m예요. 내가 이 나무에 왜 올라왔지? 하는데 우주선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여기에서 내가 뭐를 하겠다 라고 하면 미스테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 자꾸 나무 얘기만 하냐 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 이야기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상황이 어떤 사건으로 변화해야 돼요. 변화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발생을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김보통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작을 해요. 주인공은 나왔어요. 근데 일만 한다.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과 배경까지는 나왔는데 사건이 안 벌어지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김보통이 집에서 일만 하다가 부산 연제구로 강의를 하러 가기 위해 김포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탔다.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다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작가의 역량에 따라서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정답은 사실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신경을 써야 되는 시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하나씩 요소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주인공을 매력적인 인물로 만드셔야 돼요. 주인공이 인간적인 매력이 없으면 사람이 몰입을 하지 못해요. 어차피 직접 롤러코스터로 타야 재밌는 거지 밖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을 보는 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몰입감이 다른 거니까.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을 보는 사람들이 몰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매력적인 인물로 만드셔야 돼요. 주인공이 비호감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매력적이어야 우리가 이 이야기에 내가 탑승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DP, 제 작품이지만 DP 예를 뭐가 있을까요? 정혜인. 끝이에요. 그거 끝. 정혜인 등장하는 순간 오케이, 몰입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등장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닐 거야 라고 하고 계속 지켜보겠지. 주인공은 언제 나오나. 근데 정혜인이 딱 피자 배달 누가 헬멧을 딱 봤는데 정혜인이야. 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몰입이 되잖아요. 그 영상물에서 미남 미녀를 주인공으로 쓰는 이유는 그래서 이게 좀 크긴 해요. 크긴 한데 사실 그걸 떠나서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주인공을 만들어야 돼요. 주인공이 비호감 있는 인물이면 안 되고 굉장히 내가 인간적으로 몰입을 하기 좋은 사람이면 좋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영화판 신과 함께예요. 웹툰판 신과 함께랑은 좀 달라요. 둘 다 보신 분들이 보시면 차이를 아실 거예요.
원작인 만화판 신과학교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소심하고 그렇게 미남도 아니고 나이도 어중간하게 먹고 중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몰입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물론 매력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영화로 바꿀 때 어떤 장치를 썼냐 하면 영화편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차태현이에요. 차태현이라고 떠나서 어떤 인물을 바뀌었나요? 평범한 중년의 셀러리맨에서 뭘로 바꿨죠? 소방관. 그 중에서도 어떤 소방관? 착한 소방관. 어떻게 착한 소방관이에요? 구청장님 명함이라도 드릴까? 근데 그 차태현이 어떤 소방관이냐면 소방관 중에서도 사명감이 엄청 뛰어나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소방관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냥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인간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내가 봤어. 보고 있는데 너무 딱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 추운 겨울에 채로 이렇게 위험하게 지내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나비가 이 어리석고 털도 없는 이 가련한 인간들을 내가 보살펴야겠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자기가 얘를 돌봐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 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력적인 주인공을 만든 제가 지금 첫 페이지 펴놓고 너무 말을 많이 했죠. 여기나 재미난 매력적인 주인공이 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가 상황의 배경이 있었잖아요. 이게 매력적이고 재미나고 흥미롭고 아이러니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입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DP를 들어볼게요. DP가 사실은 DP라는 작품은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작품이거든요. 우리 수사반장 시절부터 있어왔던 그냥 몇십 년째 사골로 우려지는 그냥 수사물이에요. 수사물. 버디, 투캅스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그냥 콤비가 수사를 하는 콤비물이거든요. 하나도 새로울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DP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새롭다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살인병을 잡는 hom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드실 때 뻔한 전개를 최대한 피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 생각을 해서 어떤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두 줄만 잘 만들면 사실 이야기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를 들면 DP 같은 경우에 징집된 정해인이 살인병을 잡는 헌병이 된다 라고 하는 것부터가 흥미로운데 그 되는 거잖아요. 그래 또 뭐가 있을까? 오징어 게임. 인생 망한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 상금이 얼마였죠? 400억? 어떻게 알아?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이 오징어 게임 그리고 훌륭한 작품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인생 망한 주인 이정재가 목숨을 걸고 400억짜리 게임을 시작한다 만으로도 어떻게 이 게임이 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건데 라는 게 흥미진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 예를 들어볼까요? 괴물은 어때요? 멋있어요? 멋있죠. 지금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두 줄로 얘기해야 돼. 뭐죠? 응용해서 괴물. 자, 제가 아마 답을 알고 있을 건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강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족의 딸이 어느 날 한강에 나타 흥미진진하잖아요. 그죠? 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예를 들어볼까요? 기생충은 어때요? 못 사는 가족들이 숨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생충처럼 살아간다 라는 흥미로운 설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뻔한 설정이나 뻔한 인물로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내가 만든 주인공이 얼마나 매력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이고 그 매력적인 인물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건 고민을 해서 내가 정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매력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다가 태초하게 커피를 한 모금 빨아먹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해 주세요. 계속 말하다 보면 막 침이 말라가지고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해보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면 좋을까요? 그냥 편한 사람한테 하세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해요. 가능한 이 업계 종사자가 아닌 경우가 좋아요. 이거에 대한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좋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들으면서 초칠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아주 그냥 아주 비협조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외한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되게 타율이 높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문외한들이에요. 문외한이라고 제가 깔보는 게 아니고 그냥 대중적인 소비층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그 적중률이 높아요. 뭐 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가 만든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이 바닥에 대해서 모르고 가장 나한테 원초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직원한테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사령관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걸 알겠어. 하지만 결말이 예상이 되죠. 죽겠지, 그죠? 죽겠지. 만약에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면 약간 조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인공이 말기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고 얘가 무의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요. 현실에서는 잠들어 있는 건데 무의식에서는 판타지 세계에 여행을 해. 막 이렇게 암 환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반대의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죠? 암 환자라고 하면 우리는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만 보는데 얘는 봐요. 무슨 이상한 개 같은 거 타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막 모험을 하는 이야기야. 근데 막 모험을 하는데 이 모험을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로 밝혀지냐면 그 호스피스라는 그 운동을 만들어낸 영국의 간호사가 그 무수한 호스피스통이 이 떠나는 모험이 하나하나 나중에 보다가 보니 그냥 다 근거 없는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면서 결말부에서는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을 내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분노했다가 우울에 빠졌다가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를 밟아가는 이야기로 가면서 이런 주제를 갖고 있었네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군대로 도망을 친 준호가 군대에서 도망친 나와 같은 처지의 다른 탈영병을 쫓는 군탈 체포조가 돼서 탈영병을 쫓는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탈영이라는 사건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본인이 그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서 막판에 가서는 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김승문 작가 요즘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영화 개봉한 거 있잖아요. 그 영화의 원작이 되는 유쾌한 왕따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의 각본을 제가 썼어요. 그게 아마 내년에 방영이 될 건데 이거 같은 경우 무슨 얘기냐면 그 학교에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반에 어떤 반에 왕따가 있어요. 왕따가 있고 왕따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의 서열이 명확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학교 지하실에 있는 창고를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지진이 나서 학교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서 얘네들이 지하실에 갇혀요. 갇히게 된 상황에서 얘네들의 서열이 역전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약했던 애가 강자가 되고 강자였던 애는 거꾸로 약자가 되는 그 상황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인공은 약자였다가 주인공 자체는 강자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주인공 자체가 약자였다가 강자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이가 되면서 그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역전이 되는 그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 빨리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주인공은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이 일상을 지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김보통이 집에서 열심히 글을 쓴다 했죠. 글을 쓰다가 갑자기 이상한 나라로 모험을 떠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말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글을 쓰는 걸로 다시 이야기가 닫혀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재밌게 본 게 있나요? 여러분 최근. 네? 파리의 여인이? 파리의 여인이요? 그 얘기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저는 최근에 재밌는 게 보시고 있으세요 했는데 30년 전 거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신 건가 싶어서 약간 당황했어요. 그동안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을 부인하시는 건가 싶어서. 근데 파리의 여인이 약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작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일상이 있고 주인공의 일상에 변화가 벌어지고 주인공이 그 변화된 일상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모든 이야기의 구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는 여러 고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스토리 서클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중구난방으로 지어낸 게 아니고 뭐 굳이 찍으실 필요도 없어요.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거 그냥 제가 도식화했을 뿐이긴 한데 스토리 서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구조를 그 도식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파랑새 나오는 게 뭐였죠? 옛날 동화 중에 제목이 파랑새를 찾아서래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아이들이 모험을 떠나요. 모험을 떠나서 파랑새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나중에 집에 돌아왔더니 어때요? 집에 파랑새가 있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오지의 마법사도 그렇죠. 그죠? 엘사도 그러니까 겨울왕국도 그래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요. 쿵푸 팬더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래요. 주인공이 그 여정을 통해서 원하는 결실을 이루고 돌아온다로 끝이 나요. 스타워즈도 그렇고 신과 함께도 그렇고 주라기 공원도 그렇고 디피도 그렇고 다 동일해요. 주인공이 일상을 겪다가 그 일상이 변화해요. 이상한 나라로 가건 공룡의 세계로 떨어지건 죽어서 지옥을 가건 뭐 전쟁이 벌어지건 군대를 가건 주인공이 변화해서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루고 싶은 목적을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실패하고 시도를 하고 실패하고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시도를 해서 달성하고 끝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고 이걸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얘기했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3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파리의 연인 얘기가 나와서 로맨스 드라마를 본다. 혹은 로맨스 영화를 본다. 로맨스 드라마가 시작을 했다. 밥잘 사주는 딱 하는 거예요. 정행이 딱 나왔어. 얘가 남주겠네. 그죠? 그 다음에 손예진이 딱 나왔어. 얘가 여주겠네. 손예진인가요? 박정희 선생님. 그죠? 나와서 여주겠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1화 오프닝하고 10분 만에 결말을 이미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둘이 잘 되겠네. 그죠?
둘이 잘 되겠네를 예측할 수 있는데 1화가 시작이 돼서 처음에 둘이 띠용 하고서는 우리 사귀시다 오케이 하고서는 1화 알콩달콩, 2화 알콩달콩, 3화 알콩달콩이면 봐요? 안 봐요. 어떻게 돼야 돼요? 1화에 얘네가 사랑에 빠지겠는데 알고 봤더니 출생의 비밀이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출생의 비밀이 하지만 그 난관을 극복하고 그 사람 봤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집안이 너네 집안이랑 원수였어. 또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시한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난관까지 극복을 하면 그제서야 키스를 하는 사람들이 야 1화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던 결말이지만 재밌었다. 만족스럽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시한부였다. 극복을 했는데 죽었는데 저승에 가서도 사랑을 해서 하늘에서 막 사랑을 하고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건 좀 그런데 그죠? 이게 고난이라는 게 평균적인 제가 이제 통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에서 작은 고난 2개와 큰 고난 하나를 기대를 해요. 그게 드라마 한 편에서도 마찬가지고 영화 한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전체 시리즈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매 화마다 작은 고난 2개와 큰 고난 하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큰 고난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작은 고난 2개와 큰 고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얘가 최종 보스인 줄 알았는데 죽였더니 사실은 내가 보스였지롱 하고 나오면 처음에는 신박한데 하고 봐요. 하지만 얘 죽였더니 사실은 또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학습이 돼서 만들어진 그 통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의식적으로 작은 고난 2개와 큰 고난 일단 지금 여기서 어린 친구들은 지금 다 소수야.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내가 또 집 다 나가던가. 어쨌든 이야기를 만들 때 우리가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의무교과 과정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감상문 쓰기 이런 걸 해봤지 내가 단편 소설을 써보거나 장편 소설을 쓰거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키키야 4컷만화 그리기 미술 시간 해보고 했겠지. 하지만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그죠? 왜?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어라고 외운 게 뭐예요? 기승전결. 그죠? 이야기는 기승전결로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기승전결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뿐더러 심지어 정말 충격적인 거는 기승전결의 비중도 몰라요. 그냥 1대1대1대1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심지어 GP라는 드라마를 다 쓰고 나서 기승제 쓰고 있는 와중에 알았어요. 오를 승자인데 저는 막연히 기승전결에서 전이 전개의 전자인 줄 알았어요. 전자는 무슨 전자냐? 뒤집힐 전자예요. 오데스가 여러분들도 그죠? 여기서 이게 무시가 다 나온 탄성이거든. 어지간하면 아는 척해요. 그냥 기승까지는 아는 척했어. 근데 전이 뒤집힐 전자예요. 이게 단전에서 나오는 감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몰랐다는 얘기야. 그죠? 기가 5에서 10 많으면 15%고 승이 전체지 이야기의 대부분이에요. 5를 승이라는 건 뭐예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점차 고조되는 거예요. 점차 고조되는 단계는 뭐예요? 작은 시련, 그 다음 조금 더 크지만 아직 작은 시련, 그 다음에 큰 시련, 이런 식으로다가 점차 고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신강계 예를 자꾸 드는데 신강계가 정말 전형적인 이야기의 그 서사예요. 작은 시련, 큰 시련, 대왕을 한 명씩 만날 때가 점점 큰 시련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뭐예요? 뒤집힐전인 거예요. 예상 못한 전개. 내가 네 아빠다. 라는 거거든요. 혹은 로미오가
안 죽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타이타닉호가 무너졌다니가 되는 거예요. 석궁이가 타령을 했다니가 되는 거예요. TP로 치면. 이해 가시죠? 이게 전이라는 게 반드시 반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승을 통하여 그 다음에가 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여정이 끝나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환생을 하던, 주인공이 최후를 맞이하던, 주인공이 악당을 죽이던, 주인공이 보물을 손에 얻건, 주인공이 왕이 되건 이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돌아오면 사람들이 찜찜한 채로 끝이 나요. 외계인 원이 그랬잖아요. 보신 분 있어요? 저는 봤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생각을 보긴 했는데 기승에서 끝났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되게 재미는 있었는데 만약에 원 보고 불 끈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 30분 뒤에 투 틀어줍니다 라고 하면 했을 건데 1년 뒤에 투가 나올 수 있을지도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약간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재밌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재밌다라고 받아들이는 구조는 지금 말씀드렸던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서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 끝에 원하는 걸 얻어도 되고 못 얻어도 돼요. 못 얻으면 또 그것대로 쓸쓸한 결말로 가는 거고 얻으면 얻는 대로 또 후련한 결말을 얻는 거예요. 장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작가의 역할인 거고, 그죠? 제가 아까 이 나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걸 코미디를 풀어가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액션을 가져갈 거면 이렇게 꺾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작가의 전지전능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막 여러 가지 밀당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렇게 세부적인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인공이 처음에 제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비일상으로 가는 그 모험을 떠나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다가 놓치고 계셨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바로 여행을 떠나는 케이스는 없어요. 대부분 주저하고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험을 떠나게 돼요.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에서도 절대 반지를 가지고 모험을 이거를 없애라고 하는데 주인공인 프로도는 그거를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프로도가 갈 수밖에 없는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라고 하면 한 문단 정도가 좋아요. 한 문단. 근데 쓰시다 보면 잘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왜냐?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면 정리가 안 돼요. 내가 쓰는 와중에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면 한 문단에도 정리가 돼요. 한 문단이 평균적으로 문장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뭐 짧게 쓸 수도 있고, 짧게 쓰면 뭐 수십 개 들어가고, 길게 쓰면 뭐 한 문장으로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게 한 7문장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7문장 정도. 왜 7문장이라고 했냐면 첫 번째 문장 주인공이 누군지를 쓰는 거예요. 도입이에요. 도입.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승 전결에서 비중이 승이 6, 70이라고 5에서 70%라고 치면 우리가 7문장이라고 쓰라고 했던 게 첫 번째 문장에 주인공이 누구고 그애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쓰고 두 번째 문장은 여기서부터 전개예요. 그러다 주인공이 이런 상황에 이러이러한 그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다음에 전개 2. 주인공이 그런데 이런 시련을 겪다가 극복한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인공이 그 다음 두 번째 시련을 극복한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인공이 큰 시련을 겪게 된다. 그 다음 문장에서 예상 밖의 결과. 그러던 중 주인공이 이러이러하게 된다. 마지막 결말까지 하면 7주인 거예요. 그냥 아마 뒤에 자료에 설명이 나올 건데
제가 DP를 쓸 때 딱 요 6줄 써놓고 시작을 했어요. 준호가 입대해서 DP가 돼서 첫 번째 탈핵병을 쫓는다. 두 번째, 준호가 두 번째 탈핵병을 쫓는다. 세 번째, 탈핵병을 쫓는다. 네 번째, 쫓는다. 일병으로 치기, 야호! 근데 이렇게 쓰면은 저야 머릿속에 이야기가 있지만 보는 사람은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썼어요. 준호가 입대해 DP가 돼 첫 번째 탈핵병을 쫓는다. 준호가 호야를 만나 두 번째 탈핵병을 쫓으며 탈핵의 현실을 깨닫는다. 세 번째 탈핵병을 쫓으며 탈핵병의 이면을 목격한다. 네 번째 탈핵병을 쫓으며 탈핵이라는 사건의 아이러니를 깨닫는다. 다섯 번째 탈핵병을 쫓으며 자신에게 분노한다. 다섯 번째 탈핵병을 체포하는 과정 중에 현실 앞에 준호가 좌절한다. 라는 걸로, 이건 7줄도 아니죠. 6줄만 썼죠. 저는 10부작 드라마를 쓸 때도 10줄 써놓고 시작을 해요. 12부작을 쓸 때도 12줄 써놓고 시작을 하고, 근데 그러면은 아까 네가 한 문단으로 하라며 라고 했잖아요. 7문장을 하라며.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해요. 1화. 1화를 다시 7줄을 써요. 1화가 준호가 입대해 DP가 돼서 첫 번째 탈핵병을 쫓는지 했잖아요. 요거를 1화에 대한 시놉시스를 다시 7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들이받는 준호가 입대한다. 훈련을 마친 준호가 헌병으로 배치받는다. 헌병대에서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는 준호. 박봉구의 눈에 띄게 DP로 맞닥뜨리는 준호. 선임인 박성호와 활동에 나가 술에 취하는 준호. 그 사이 탈핵병이 자살을 한다. 눈앞에서 탈핵병의 죽음을 맞지 못한 준호는 자신에게 분노한다. 듣는 와중에 1화 내용이 스쳐가죠. 그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도입, 기, 그죠?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여기가 고조, 전개, 1, 2, 3, 4. 그 다음에 예상 밖의 결과. 탈핵병이 자살했다. 별말. 원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가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드라마는 이어져야 되는 이야기니까 일상으로 복귀하지는 않아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한 맞물리는 그 퍼즐로 적용을 합니다. 어쨌든 쉽죠? 이렇게 썼던 거를 다시 1화를 7줄을 썼더니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네. 그죠? 여기서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이거를 시퀀스라고 해요. 시퀀스. 이야기의 덩어리거든요. 신과 신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야기 덩어리를 시퀀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드라마와 대부분의 영화가 7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세요. 아니면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챗GPT한테 분석을 시켰어요. 제가 명령을 챗GPT한테 전 돈 2만원 내고 구독하고 있거든요. 명령을 시켰어요. 내가 드라마의 시즌과 에피소드 이름을 그 번호를 입력을 하면 시퀀스를 구분해줘. 영화의 제목을 입력을 하면 그 영화의 시퀀스를 구분해줘. 라고 명령을 쳤더니,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부터 저는 제가 혼자 내가 봤을 때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는 7개의 시퀀스더라 라고 짐작을 하고 썰을 풀고 다녔는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챗GPT한테 분석을 시켰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이 7개의 시퀀스로 진짜 정리가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라고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본 작법서에서도 대부분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는 7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고, 영화는 좀 긴 영화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정말 긴 건 11개까지 간다. 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좀 지겨운 영화들인 거죠.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요 정도의 이야기 사이즈까지를 우리가 너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의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래 여기까지 썼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6편짜리 영화를 쓰는데 6줄 썼어요. 그 다음에 그 6줄로 쓴 하나짜리를 7줄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붙였던 요 1을 다시 쪼개요. 다시 7개로 쪼개도 되고 5개로 쪼개도 돼요.
이거는 몇 개를 쪼개냐는 사실 상관없어요. 시퀀스는 신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도 있고 5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퀀스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화의 내용은 준호가 입대해 DP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준호가 입대해 DP가 된다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전체 이야기에서의 기예요. 그죠? 전체 이야기에서의 기인데 그 전체 이야기에서의 기를 다시 기승전결로 나눈 거죠. 근데 거기에서 다시 기를 기승전결로 나눴어요.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들림받는 준호가 입대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드라마가 한 화당 40개 정도의 씬 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6줄, 7줄을 쓰는 걸 3번만 반복했을 뿐인데 이야기가 뚝딱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본 어떻게 쓰나요? 라고 하면 그 씬리스트를 그냥 장면화하면 되는 거예요. 씬 넘버 1 아파트 저녁 피자 배달부 옷을 입은 준호가 복도식 아파트를 걸어갔다. 배를 누르고 아이에게 피자를 전달한다. 돈을 받고 돌아오던 엄마가 나와 준호를 부른다. 저기요 전등 500원 주셔야죠. 뭐 이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예요. 왜냐면 서울 가야 돼요. 서울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공항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근데 거의 대부분 다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물론 질의응답도 받고 사인도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사인하는 건 많이 해주면 희소성이 없어요. 그죠? 질문하신 분만 해드릴 거예요. 질문 아무도 안 하나? 창작자로서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방법 사실 이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어요. 기대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내가 이걸로 정말 시대의 명작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하실 게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글로 똥을 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글로 똥을 싸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똥같은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 하나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 글로 똥을 싸려고 한 거니까. 그럴 때 그 글로 우리 똥은 어떻게 싸요? 더럽지만 매일 싸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 안 싸면 안 돼요. 매일 싸야 되잖아요. 매일 똥 싸듯이 글을 쓰세요. 기대하지 말고 야 오늘도 한번 똥 같은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라고 하고 쓰세요. 매일 쓰세요. 매일.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매일 똥 싸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빠르게 없으면은 제가 5543이라는 거 없으면 저 바로 뛰어나갈 거거든요. 빨리 예. 시간을 정해놓고 쓰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원래 회사원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회사원처럼 살고 있어요. 오늘도 5시 반에 일어났어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기초 체력 운동을 하고 아침에 할 일 하고 글 보다가 이제 오늘 출장이잖아요. 노트북에다가 아이패드 싸갖고 와서 대기 시간에 일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일하고 도착해서 여기 와서 이제 하고 가면서 또 일하고 돌아가면 이제 저녁 되겠죠. 그럼 저녁 먹고 한두 시간 이제 다른 거 업무 보다가 한 8시 9시면 자요.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창작 활동이나 내가 작가 정신 이런 건 없어요. 업자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작품이라고도 칭하지 않고 제품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납기, 납품 이런 거 이렇게 발주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클라이언트, 고객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납기까지 발주된 물품을 추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너희들의 예술품 같은 건 나는 관심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날 막 그게 아니고 제가 막 예술원으로 연금 받았을 때만 글을 써야지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한 4년, 5년에 하나씩 쓰고 있었을 거예요. 수염이 이렇게 길어요. 언니 가방은 안 들고 왔어. 저는 근데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술도 안 먹고 운동 꾸준히 하고 제가 아이폰
이것도 다 벌써 오늘 운동량 벌써 채웠어요. 아침에 다 채우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목표는 뭐냐면 끝내고 돌아가서 이제 2바퀴 채우는 게 목표. 건강해야지 이 일도 오래 할 수 있다. 여행제도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고 술도 안 마시고 건강합니다. 또 질문. 네. 재미난 이야기 아이디어는 주로 어떻게 얻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신문 사회면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공경에 처한 분들에 대한 사연을 많이 살펴봐요. 그러니까 나라도 답을 모르겠다라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살펴보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을 조금 많이 차용을 해서 쓰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내용은 그대로가 아니고 그런 갈등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야 이야기도 현실성이 있어지는 거고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작가 분표가 본인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표현이 가능한 거지 느끼지도 못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보는데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요. 유튜브 같은 거를 보더라도 사실 그런 조금 기구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난감한 상황에 겪은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되게 가져가고 5, 4, 네. 하다가 받으실 분들 잽싸게 받고 저 바로 날아가야 돼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만 하는 걸로 하죠. 네. 살려주세요. 책을 가지고 그래요? 빨리 받고 빨리 나가세요. 네, 작가님께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 한 번씩만 받아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와요. 기면 10분 만나면 다음 주도 오니까. 네, 이것으로 저희 금방 하지만 작가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인 받으실 분들 사인 받으시고요. 저장하시면서 저희 사전에 만족도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보고